그렇게 해서 이제는 벤치를 한 13번 정도 100kg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슴, 등, 하체 중에서 가슴 운동이 제일 재밌고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치프레스 같은 것도 체중에 비해서 3대 운동 중에서는 잘 드는 편이고, 근데 벤치프레스를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벤치프레스 중량을 많이 올랐나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벤치프레스 중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나 또 장비 이런 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슴 운동하러 이동해 보고, 가볍게 오늘도 벤치프레스를 메인으로 가슴 운동을 하고 또 장비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장비는 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럼 운동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벤치프레스가 이제 숙달이 됐다고 해도 처음 할 때는 빈바로 20번 정도는 치고 나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빈바로 자극이나 자세 같은 거를 제대로 잡은 후에 천천히 중량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저는 가슴 운동할 때는 총 3개의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손목이랑 팔꿈치 그리고 복압 벨트입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운동 설명 영상이 끝난 후에 뒤에서 다룰 테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본 세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슴팍에 살짝 닿다가 밀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해주면서 자극을 한번 느껴봅니다. 등이랑 바닥에 접지력이 강할수록 벤치를 밀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가 매트를 깔아서 접지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 세트로 들어갑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세팅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복압을 잡은 다음에 얼렉을 합니다. 처음 내려올 때 너무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전성이나 운동의 자극 부분에서나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집중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에 집중합니다. 벤치프레스 중량이 정체기일 때 제가 했던 2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슨 프레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면을 하체로 미는 힘을 완전히 배제하고 가슴으로만 운동을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라슨 프레스를 연습해 놓으면 가슴으로 자극을 제대로 주는 법을 알게 되고 나중에 하체를 곁들이면 더 무거운 무게를 쉽게 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핀 벤치프레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벤치를 가슴까지 내리는 동작을 제외시키고 밑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과정만 있는 운동법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스미스 머신에서 안전바를 걸어놓고 미는 것만 연습해도 되고, 아니면 안전바에 진짜 바벨만 걸어놓고 가슴과 최대한 밀착시키게 위치시킨 다음에 미는 걸 연습해도 됩니다. 이렇게 2가지 운동을 벤치프레스의 보조 운동으로 섞어주면 벤치프레스 중량이 서서히 늘기 시작할 겁니다. 꼭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슴 운동 하고 왔고, 이제 가슴 운동할 때 아까 썼던 장비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가슴 운동할 때 그리고 벤치의 중량을 올릴 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장비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거의 여행 가방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야 뭐 차를 타고 다니니까 트렁크에 이렇게 넣어놓고 헬스장으로 가서 꺼내고는 하는데, 뭐 가끔 차로 이동하지 않는 육로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는 가방이 거의 여행 가방입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게 제 운동 가방입니다. 크죠? 여기 이제 제 모든 운동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운동할 때, 뭐 쇼츠 찍을 때, 삼각대 이런 것도 다 들어 있고, 뭐 이런 제가 운동할 때 신는 이런 발가락 신발 이런 것도 들어 있고. 근데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운동할 때 정말 필요한 운동 장비들, 이 장비만 끼면 일단 중량이 10에서 20kg 정도는 벤치프레스 중량이 오를 겁니다. 그런 장비들을 오늘은 한번 가볍게 소개해 볼게요. 네, 대충 이 정도가 딱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하면은 한 4개 정도, 이 4개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비를 소개하기 앞서서 모든 운동은 장비빨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세에 대한 이해와 운동에 대한 이해가 수반을 하게 된 다음에 장비를 착용해야 그 장비가 주는 효과가 더 극대화되고 더 안전하게 중량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낮은 무게로, 안전한 무게로 일단 자세를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점점 내가 이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그런데 뭐 내 관절도 좀 지키고 그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그때 장비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뭐 인생은 장비빨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장비에 의존하다가 본질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경계해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가슴 운동할 때 착용하는 장비는 바로 손목 보호대입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은 크리올로지라는 제품의 이렇게 감아서 쓰는 손목 보호대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벌써 한 4,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고, 풀면은 그냥 긴 붕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붕대처럼 돼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손목에 감아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데, 일단 이거의 장점, 뭐 면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손에 긁혀가지고 뭐 자국이 남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좀 나일론이나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이렇게 됐을 때, 손목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좀 스치면서 자국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없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또 너무 타이트하게 항상 유지되면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묶은 방향의 반대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 쉴 때는 좀 이렇게 풀어놨다가 할 때는 이제 순방향으로 딱 조이면은 딱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은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자세로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은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손목에 좀 통증이 올 수 있는 거죠. 저도 한때 통증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세를 고쳐 잡고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중량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관절, 손목 같은 데 통제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보호 장비를 차놓으면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 손목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손목의 가동성을 유지하면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쓸 수 있는 장비고, 일단 색깔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흰색,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뭐 많을 겁니다. 저는 가장 때타도 티가 안 나는 검정색으로 정했던 거고, 제 기준입니다. 여타 다른 손목 보호대랑 다르게 좀 간지가 납니다. 이게 아마 역도 선수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손목 보호대일 겁니다. 그만큼 고강도 운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손목 보호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벤치프레스 같은 중량을 다루는 운동을 할 때는 당연히 보호가 되겠죠.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떤 보호대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 운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복압을 잡고 바벨을 들어 올린 다음에 천천히 내리면서 가슴에 닿고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운동이죠. 그러면은 오케이, 손목 꺾이는 거는 보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어깨와 팔꿈치죠. 어깨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석고로 깁스를 뜨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어깨는 생략하고 팔꿈치입니다. 예, 그래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드리면, 저는 우선 팔꿈치 보호대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순한 맛, 그리고 매운맛. 첫 번째 제품은 저 바디 퍼센트에서 최근에 구매한 엘보 슬리브입니다.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뭐 쓰고 벗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냥 양말 신듯이 끼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제 팔꿈치가 이미 보호되고, 좀 느슨하고 짱짱하고 이런 강도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좀 짱짱한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어서 끼면은 이미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지가 되고, 실제로 이걸 끼면 한 5kg는 더 들 거예요. 실제로 보호대가 그렇게 좀 짱짱하게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고, 물론 다 내돈내산입니다. 이런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벤치프레스 원RM 한 번 하는 최고 중량이 125kg인가 그런데, 그럴 때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한 13번, 10번 그렇게 탑세트 방식을 진행한다. 그럴 때는 이 정도 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이번에 좀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짱짱한 이런 거를 위에 한 번 더 껴주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로 투 히어로 프로 기어라는 제품이고, 제가 산지 몇 년 됐을 겁니다. 이거는 뭐 맨날 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낡지 않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바디 퍼센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말처럼 그냥 씌우고 벗기고 하는 제품이지만, 얘는 다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차는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만 차도 상관없습니다. 꼭 두 개를 동시에 찰 필요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걸로 낮은 무게에서 워밍업을 할 때는 팔꿈치 보호대를 끼고 하다가, 고중량, 뭐 원RM을 도전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여기를 추가로 낍니다. 이렇게 고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제품입니다. 굽히는 순간부터 팔꿈치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부상은 당연히 커버가 되면서 또 무게도 조금 더 들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끼면 든든합니다. 팔꿈치가 막 조금 흔들리지도 않고 딱 정확하게 밑에 지점까지 갔다가 쭉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추진력도 더해주는 보호대 이상의 개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호를 하냐? 물론 물리적으로 보호도 합니다만,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조금 따뜻할 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이 떨어지고 인대나 건 이런 것들의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 보호대로 조금 열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효과이기 때문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고중량을 안 하니까 보호대를 안 해도 돼 이런 분들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정말 안 해도 되지만 겨울같이 뭐 헬스장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워밍업을 많이 안 하거나 때로는 워밍업을 해도 관절에는 열이 많이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세트 사이에 쉴 때도 관절에 열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적당히 열을 유지해줄 수 있는 목적으로만 씌워주는 보호대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너무 식상한 보갑 벨트죠. 보갑 벨트의 방식은 뭐 다양합니다. 찍찍이로 하는 것도 있고 구멍에 이제 벨트 채우듯이 넣어가지고 고정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제가 쓰는 버클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거 요거는 더 웨이트 컴퍼니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이런 버클식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하나로만 말하면은 일단 편리합니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벨트처럼 이렇게 구멍에 쇠를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꽉 조인 다음에 한 세트가 끝난 다음에 빨리 풀고 싶을 때 잘 안 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꽉 조일 때 힘든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게 있어서 버클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복압을 잡은 상태에서 맞는 사이즈 한 다음에 벤치프레스 할 때 사실 복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압을 잡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힘이 좀 통제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상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3대 운동,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모든 운동, 그 제외한 모든 운동을 할 때도 복압을 잡는 게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압을 잡는 걸 어느 정도 알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밖에서 눌러주는 압력과 내가 배 안에서 미는 내부의 압력이 딱 평형을 이루는 그 지점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복압 벨트를 사용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식이 또 좋은 게 딱 한 세트 하고 일어나서 간지나게 풀 수 있습니다. 딱 하고 일어나서 간지 미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벤치프레스 할 때 꼭 차는 보호대 세 가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팔꿈치, 손목, 그리고 복압 벨트. 이렇게만 하면은 솔직히 뭐 기존에 몇 킬로를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0% 이상까지는 더 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중량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그리고 자세가 확실히 숙지된 이후에 중량을 올려야 근육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장비를 차면서 안전하게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치면 운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다쳐야 됩니다. 뭐 모든 운동이 똑같겠지만 그리고 또 다치면은 운동 못 하게 되고 그럼 또 근육이 또 준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보호대를 적당히 사용하면서 부상을 예방하고 또 중량을 올려가면서 근육을 또 좀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냥 벤치프레스의 보조 운동, 중량과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런 보호대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벤치 100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뭔가 벤치 100은 저같이 타고난 내추럴본 멸치는 절대 죽을 때까지 들 수 없는 무게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들고 한 번 뚫으니까 쉽더라고요. 한 번 뚫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벤치를 한 13번 정도 100kg으로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적당한 보호대와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벤치 100으로 10번 이상은 들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운동하면서 원하시는 목표 이뤄가길 바라겠습니다. 별거 아닌 저의 이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또 뭐야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